네, 안녕하세요. CC 림모닝입니다. 오늘은 코로너리 알터리 디지즈,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상동맥 질환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그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는데 그게 코로너리 알터리잖아요. 이 코로너리 알터리가 좁아지거나 막혀가지고 심장 근육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소의 수요가 있잖아요. 산소의 수요인 디맨드가 있는데 얘가 서플라이보다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큰 거예요. 네. 그러면 필요는 많이 하는데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허열이 발생할 수 있겠죠. 심근허열, 마이오카르디알 이스케미아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정의 자체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산소 공급량이 심근세포의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 텐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아테로스크lero시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죽상동맥 경화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고 이 병태 생리를 한번 보면은 아테로마를 형성을 하게 돼요. 아테로마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아테로마가 뭐냐면 이제 고혈압이나 고혈압이나 흡연, 맞아요. 흡연, 당뇨, 고지혈증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겠죠. 혈관 내피, 여기 혈관 보이시나요? 이 혈관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그 세포층을 혈관 내피 엔도텔리움이라고 하는데 혈관 내피 세포잖아요. 바스큘라 엔도텔리움이 이제 혈관벽이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세포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피 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제 손상이 되면 여기 구멍이 나오거나 뭐 되게 불규칙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혈관벽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염증 반응을 당연히 유발을 하겠죠. 그래서 뭐 LDL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들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이 이게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LDL 콜레스테롤이 뭐냐면 혈액 내에서 이렇게 여기 혈액 내에서 지방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에서 나오잖아요. 얘가 간에서 나와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몸의 세포에 콜레스테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이 되면 얘가 원래 혈류를 타고 막 이동을 하다가 이런데 손상이 되게 되면은 이게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혈관벽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벽의 내피 세포를 통과해가지고 이 혈관벽의 중층, 네, 인티마까지도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LDL들이 이렇게 혈관벽에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LDL이 산화가 되면 이제 대식세포가 마크로파지가 이제 먹겠죠. 그래서 대식세포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이 대식세포들이 폼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익숙한 단어죠. 네, 그래서 이 폼셀이 결국에는 지방질을 축적한 대식세포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혈관 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플라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플라크를 형성하고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혈관 손상이 돼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으로 침투를 해서 LDL이 산화가 돼서 대식세포가 폼셀로 변형이 돼가지고 죽상동맥 경화증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테로마를 형성하는 그 병태 생리가 되겠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죽상동맥 경화증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혈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뭔가 혈관벽에 축적돼 있어가지고 이 혈관벽이 좁아진 것 자체니까. 근데 이 아테로마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상동맥이 이제 50% 이상 좁아지게 되면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좁아지잖아요. 얘네가 근데 한 50% 이상 좁아지게 되면 운동을 할 때 혹은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산소 공급이 정말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흉통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안정형 혁신증이에요. 스테이블 안자이나. 스테이블 안자이나가 발생이 되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죽상동맥 경화증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제한돼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인 거죠. 스테이블 안자이나가. 네. 그리고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있어요. 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같은 경우도 이 아테로마가 얘는 이제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터졌을 때, 터지거나 파열됐을 때,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혈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혈관이 완전히 차단이 돼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이런 죽상동맥
그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죽상동맥 경화증이 이제 혈전 형성을 유도하고 그런 혈관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로 발생하는 그러한 급성 질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이제 아테로마가 터지면서 혈전을 만들면 그게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서 심근경색을 발생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위험 인자가 뭐가 있느냐? 위험 인자가 고혈압, 하이퍼텐션, 그리고 흡연,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LDL이 높은 경우, 그리고 가족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가족력이라고 하면 이런 CAD 조기 발병의 가족력이요,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스의 조기 발병의 가족력,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참고로 그런 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ACS가 이제 풀네임이 Acute Coronary Syndrome이잖아요. 그래서 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좁아지거나 막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장으로 혈액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 ACS가 Acute Coronary Syndrome이라고 해서 이제 심근경색, 마이오카르디얼 인파크션이나 또 불안정형 협심증,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응급 상황이에요. 얘가. 네, 그래서 그런데 아까 이 친구가 어떻게 일어났냐고 하면은 아테로마가 터져서 혈전을 생성해서 생겼잖아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이 아테로마가 터져서 혈전이 생성돼서.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 아테로마는 혈액이 막 응고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방이었잖아요. 네, 근데 왜 혈전이 생성이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테로마가 이제 내부에 혈전 생성 물질들이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테로마가 터졌을 때 그 물질들이 유출이 돼서 혈전이 생성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먼 곳으로 날아가가지고 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먼 쪽으로 가서 혈관을 막는 건 엠볼리즘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근데 혈전이 생성이 되는가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로마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대식세포, 칼슘, 섬유지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크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을 좁히고 되게 경직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아테로마가 터질 때 이 아테로마 내부에는 이제 이 내부에는 지방이랑 콜레스테롤 이런 게 막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섬유성 피막, 파이브로스, 이게 이제 플라크를 덮고 있어요. 근데 이 섬유성 피막이 플라크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거나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테로마가 터지면 그 내부에 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랑 대식세포 등이랑 같이 혈관 내로 노출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아테로마가 터지면서 얘가 터지면서 혈액과 접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접촉을 하면 혈관 내에 원래 뭐가 있어요? 플라텔렛, 혈소판이 있죠. 그 혈소판이랑 응고인자가 그 부분에 이제 모이게 돼요. 네, 이제 혈소판이 이제 상처 부위에 달라붙어서 혈전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단계인 건데, 그 혈소판이랑 응고인자들이 여기 막 모여가지고 혈전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차단하고 혈류를 완전히 막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섬유성 피막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막고 있다가 얘가 팍 터지면서 내용 물은 지방이랑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터질 경우에 그런 물질들이 유출이 돼가지고 혈전 생성 물질들이 이제 농축이 돼 있던 게 얘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피 속에 있던 혈소판이라던가 그런 응고인자들이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혈액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달라붙어서 이제 혈전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